4.7 재보궐선거일을 맞아 신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거는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나서는 두 시장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시민과 불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부산 연등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같이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국난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주요 벚꽃 명소들도 출입 통제에 나서는 등 봄철 특별 방역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조계종의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한 관문인 29번째 단일계단 10차 만안익의 수계살림 수계식이 열려 47명의 예비 비구니 스님들이 참된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생인 청화대종사 입적 17주년을 맞은 가운데 스님의 수행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성역화 사업이 스님의 생가 일대에서 본격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일을 맞아 신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거는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감도 적지 않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내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나서는 두 시장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시민과 불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첫 소식 황민호 기자입니다. 새로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바람은 부동산 안정과 경제 살리기로 모이는 가운데 후보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약속들이 헛구호에 그쳐서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공약을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고 보기 좋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되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공약을 꼭 지켜줬으면. 불교계에선 무엇보다 문화재와 연등회를 아껴달라는 신임 서울시장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불교 문화재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또 연등회에 또 우리 전성관과 기념관을 또 건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각종 요인에 의한 지역 경제 침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부산 시민들의 바람은 한층 더 무게를 더합니다. 어려울 때 눈물을 닦아주고 보살피는 생활형 시장이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20대 젊은 층에선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같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으로서 청년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좀 창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이번에 신문을 봤었는데 부산에서 인구 감소가 되게 심했대요. 이번에 제일. 그래서 광역시인데도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부산 불교계는 불도 부산을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새로운 부산 시장님에게 바라는 점은 그런 지역의 편차가 수도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남녀노소, 계층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면서 여야 후보가 난타전으로 얼룩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동체 대비의 자비심으로 상처를 봉합하고 시정 공백을 메워나가려는 부단한 정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부산 연등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같이 규모가 대폭 축소돼 릴레이 기도로 진행됩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올해 부산 연등축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열리며 전통등 전시와 코로나 극복과 부산 발전을 발언하는 호국 릴레이 기도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 연등축제 개막점 등식은 5월 1일 오후 6시 송상현 광장에서 육법공양과 구군융창 영산제를 시작으로 진행돼 점등식과 함께 부산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또 송상현 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선 매일 저녁 예불 시간에 각 지역불교연합회와 종단, 단체 등에서 릴레이로 약사열애경 정근과 기도의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연등축제에선 불교계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지역 소상공인 돕기에 나서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위문품도 전달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 근접한 수치를 보이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75살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주요 벚꽃 명소들도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출입 통제에 나서는 등 봄철 특별 방역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4,500명대를 유지하면서 일상 속 소규모 집단 감염을 통한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4차 대유행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한 사람은 어제 오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일반인 어르신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집단 면역 체계 형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방접종 개시일에 맞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이렇게 해서 하루에 최대 600명까지 접종을 계획해서 하루하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접종을 하는 걸 몰라서 접종에 못 하시는 경우는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나선 어르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진행위원들의 안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접종 맞는 그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못 느끼겠고 맞고 나니까 기분이 매우 상쾌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됐던 벚꽃 축제가 잇따라 취소 또는 축소됐습니다. 벚꽃 명소인 석촌호수는 오는 11일까지 전면 통제될 예정이고 입장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한 여의도 벚꽃 축제도 일정보다 앞당겨 내일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벚꽃 축제 프로그램으로 축제 취소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랬습니다. 산책도 하고 이게 얘기하면서 걷는 게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게 되어서 좀 많이 힘들고 속상합니다. 힘들고 좀 불편해도 빨리 이렇게 열심히 서로 다 방역 지켜가지고 벚꽃도 보고 나중에 다시 운동도 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봄꽃 거리두기 모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잠실 석촌호수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다음 달 공연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시다르타에 출연할 배우를 선정하는 2차 오디션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샤론홀에서 진행된 2차 오디션에선 남자 주인공 시다르타 역과 여자 주인공 야소다라 등을 놓고 지원자들의 노래와 연기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조금 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내용으로 그리고 시다르타가 지금에 태어났다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 시즌3는 오늘 5월 22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공연을 시작으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과 조계사 성역화 불사를 후원하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사 신도회 소속 최효임 작가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아트 콜라보 초대 개인전을 열고 꽃을 소재로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25점의 추상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작가는 작품들을 통해 체움과 비움의 관계를 종속적이지 않도록 하면서 불의와 중도의 불교적 세계관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오는 9일까지며 에코백과 텀블러, 물병 등 한국의 미와 불교의 미가 어우러진 최효임 작가의 다양한 아트 콜라보 상품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한 관문인 29번째 단일계단 식차만안이계 수계살림 수계식이 비구니 수행도량인 수원 복령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육법계를 수지한 47명의 예비 비구니 스님들은 우리 시대 어둠을 밝히는 참된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비구니 수행기도 도량인 수원 복령사.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한 관문의식이 진행됩니다. 제29회 단일계단 식차만안이계 수계살림 수계식. 육법계를 수지한 예비 비구니 스님 47명은 참된 수행자로 거듭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강원이든 또 승가대학이든 또 그렇게 각 또 기초선언에 계시는 분들이 2년의 과정을 끝나고 나면 저희가 비구니계를 받기 전에 그 사이에 받는 계입니다. 신심과 원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갈마위원 스님들께서 갈마를 마치시고 나면 이제 수계를 받게 됩니다. 조계종에선 승가대학 3학년 등에 재학 중인 3인이들이 식차만안이계를 수지해야만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계를 받은 이들 스님들은 구족계를 받기까지 앞으로 2년간 불살생과 불투도 등 6가지 불법을 지키면서 수행을 이어갑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간대종사는 수계자 대표 여현 3인이에게 개첩을 전하며 출가자의 본분을 잃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그 수계를 받고 출가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서 비구니계를 받기 전까지의 그 원력 부분을 좀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계살림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당초 3박 4일에서 대폭 축소한 단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일계단 식차만안이계 수계살림은 지난 1995년 범어사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10년부터는 수원 복령사에서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구니가 될 자격을 얻은 우리 스님들이 정말 대견스럽고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자격을 얻었으니까 계율이 몸에 배어서 계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마음가짐, 몸가짐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해서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육법계를 수지한 47명의 예비 비구니 스님들은 참된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세상 밖으로 구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경남 창원시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용잠사가 경내 극락전에서 법화경 살림법회를 입제했습니다. 법화경 살림법회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주지 원공 스님의 강설로 진행되며 스님과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일러준 구경의 진실을 함께 고찰하는 법석입니다. 어영보살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여러께서 멸도하신 뒤에, 일반두신 뒤에 어떻게 해야 능히 이 법화경을 얻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마땅히 법화경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건 5년째를 맞은 용잠사는 그동안 큰스님 초청 금강경, 육조단경 강설, 용잠 불교대학 운영 등을 통해 활발한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인 청화대종사가 입적한 지 올해로 17년이 됐는데요. 청빈한 삶을 실천하고 연불선을 주창한 스님의 수행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성역화 사업이 스님의 생가가 있는 전남 무안 해운사 일대에서 본격화됩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의 불성 가운데는 자비나 지혜나 다 원만히 충만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성을 자비로운 쪽으로 보면은 관세음보살이고 지혜로운 쪽으로 보면 문수보살이고 또 전체로 보면 그때는 아미타불이고 일일 일식과 장자불화로 치열한 구도행을 실천했던 이 시대의 성자로 추앙받는 청화 스님. 자신에게는 서리빨 같은 엄격한 원칙을 지켰지만 대중에게는 한없이 자유로운 성각자였습니다. 스님이 1953년 창건한 무한해운사 일대를 성역화하는 대작불사가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좀 이 시대를 살다 가신 선지식 중에 어떤 수행과 정진 또 어떤 청빈 어떤 계율로서의 가장 모범적으로 살다 가신 청화대종사의 어떤 그런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또 큰 스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큰 스님께서 손수 세우신 최초의 고향 성지 사찰인 이곳 해운사에 어떤 그런 성역화를 하게 됐습니다. 해운사 성역화 사업은 53억을 들여 5,000제곱미터 부지에 1년여에 걸쳐 청화대종사 기념관을 비롯해 명상관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특히 성역화 사업의 핵심이 될 청화대종사 기념관은 스님의 발자취와 수행 행적을 대내외에 알리고 유품과 유필, 생전 법문 영상 자료와 사진 등을 친견하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스님의 연불선 사상이 오롯이 담길 명상관은 강경과 참선 등 불교 전통 수행법 전반을 아우르는 상시 프로그램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큰 스님 유물과 유품과 관련해서는 저희 문도 재단 산하의 사찰이 몇 군데가 있는데 미국까지도 그래서 모든 유물과 유품을 해운사로 모으기로 의견을 했습니다. 청화 스님의 탄신 100주년 해인 2023년부터는 스님의 업적과 정신을 재조명하는 학술 대회와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선양 사업도 펼쳐집니다.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24살에 백양사 운문함에서 마남 대종사의 상자인 금타화상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광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52년 고향인 무안 운남면의 현 망운중학교의 전신인 청운중학원을 설립해 후왕양성에 힘썼으며 장흥능엄사, 곡성성윤사, 서울광윤사 등 많은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1995년까지 태안사를 중창 복원해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독리산문을 재건했고 미국의 금강선언과 카멜 삼보사 등을 개설해 해외 포교에도 진력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부산의 도심포교도량이자 행복성취도량 보각사가 대구 지역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보각사 도량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대구 보각사는 개화기까지 수백 명에 이르는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던 대구 앞산 진명사터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구도량 빨래터 진명사에서 탐진치, 삼독심,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찌들어진 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희망과 용기와 꿈과 축복을 밝히는 그런 등불 같은 도량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개원법회에선 부산에서 올라온 보각서 신도들이 대구 지역 불자와 함께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와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는 점안법회를 함께했고 부산 보각사는 서울, 강남, 제주도에도 차례로 도심포교 도량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학교 현장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선 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내일부터 본격화하고 여름방학에는 고3 수험생까지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 아래 학교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당초 3분기에서 이번 2분기로 앞당겼습니다.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는 교사는 특수교육과 보건교사 등 6만 4천여 명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지원 인력의 접종은 4월 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돌봄 담당 교직원분들의 접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저학년과 돌봄 교사 등 49만 1천여 명은 뒤이어 6월까지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근무지에 따라 보건소와 위탁병원 등 접종 장소가 다른 만큼 방역당국의 사전 안내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접종에서 누락된 교직원이나 고3 교사, 수험생과 N수생은 여름방학이나 다음 순서에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그리고 N수생에 대한 접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방역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접종에 대비해 학사 일정과 복무 지침을 일선학교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접종 당일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 날 이상 반응 때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를 멈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하루 종일 생활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접종을 앞당겨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모두 접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에 맞춰 차관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일상회복 지원단을 구성해 기초학력 보완이나 학교 방역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자격시험인 각급 승가고시가 잇따라 치러지고 있는데요. 출가자 감소 시대, 우수한 승가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때 수행과 포교에 진력을 다하는 모범승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